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KBS의 경영 부과 규칙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보론 형태로 그 수신료 문제와 시청자 특권이라는 그 아젠다를 작업하는데요. 저는 KBS에서 이제 93년도에 KBS에 입사를 해서 2000년도에 KBS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KBS, KT와 합작을 했던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콘텐츠 사업팀장을 했는데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KBS를 잘 모르세요. 내부에 어떤 의사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PD나 기자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는 이제 KBS의 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조는 그 행동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아젠다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PD 협회입니다. 그래서 기자 협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도국의 기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 감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래서 발로 뛰면서 좀 더 뛰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특히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는 PD들이 저도 이제 PD 연합회에 좀 간사였습니다만, PD들이 상당히 그 선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혜랑 저희 PD 연합회장 선배 표현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청정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뛰어난 스마트한 집단이다라고 이제 자체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합니다. 저희들 PD.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 PD들이 이데올로그와 역할을 하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노조가 사실상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KBS의 노조는 항상 PD 연합회, PD 협회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럼 PD 협회가 가지고 있는 PD들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좌파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어떤 그 의식 하에 그 작용화된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반미, 반자본, 그다음에 민족 통일, 뭐 이런 식의 그 우리가 흔히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던 모든 코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우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뭐 KBS라고 못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고, MBC가 좀 더 혜택이 나왔을 뿐이고, 그 특히 추정 60분이라든지 이런 시대 다큐멘터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이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려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과연 그런 게 공영 방송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조금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무엇이 공영이냐고 했을 때 어떤 정의를 외치는, 그러니까 방송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공영인가? 언론의 역할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PD들 안에서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방송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면 KBS 내에 어떤 뭐 임원들, 본부장, 뭐 국장, 사장 다 필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번에 그 사장으로 지금 임명되는, 지금 논의가 되는 조대현 사장 후보님이 저희 직속 선배셨는데, 저도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 내부의 끈끈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듯이, PD 사회는, 또 기자 사회는 그 뭐랄까요, 그 선배와 후배 간에 도제식으로 넘어온 그 어떤 내면화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이 상당히 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한 식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KBS의 내부 인사가 KBS 사장이 되어서 KBS 기획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KBS 사장으로 가시는 걸 제가 반대를 그냥 표명했는데, 가능하면 KBS에서는 KBS와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가 오셔서, 특히 경영 전문가가 오셔서 경영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사가 방송을 맡아서 그 책임을 이렇게 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그래서 이런 PD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된 의식, 그 다음에 이런 이념, 그 다음에 그 경영진과 또 노조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주자, 우리 황민 교수님께서 이면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하면 또 간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부장장들은 노조에 간부를 들어가는데 노조 파업하면 부장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임금 협상에서 임금 오르면 부장님도 임금도 오르니까 부장님도 오르고 다 좋아합니다. 파업하면.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견제를 하려면 역시 시청자라는 그 어떤 존재가 다시 부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신료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수신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신료. 그게 저기 제가 찾아보니까 리시브 피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게 라이센스 피입니다. TV 라이센스 피인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저기 86년인가요? 그때 그 헌재에 이제 이 방송 전기와 같이 인수하는 거에서 이제 헌재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헌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수신료라는 것은 TV를 보유한 것에 따른 특별 부담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TV를 갖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어요. 라이센스 B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영국은 2008년도에 그 BBC가 Response for Information Freedom이라는 그 보고서를 내면서 TV 수상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라이센스를 내는 게 아니라 라이브 TV, 그러니까 방송을 볼 때 그 보는 것에 대가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TV를 갖고 텔레비를 안 보는데 왜 수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헌재 해석은 TV를 갖고만 있으면 네가 TV를 보든지 안 보든지 다 수신을 내는다는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뭐냐면, 영국이나 일본 같이 수신료를, 라이센스 피를 공영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본다면, 이 수신료는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그러면 그 퀄리티에 대해서 수신자가, 베네핏을 보는 수신자가 일종의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수신료를 내는데 왜 이 방송을 만드냐. 근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TV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다고 하는 건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만들어서 주는 대로. 이게 시청자 주권에 있어서 수신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의 주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신료에 대한 컨셉을 좀 다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이걸 다시 재정립을 해서 KBS와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TV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보고, 그 수신하는 그 공영방송의 퀄리티와 질과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 내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좀 위상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PD가 시청자위원회를 의식을 많이 해요. 사장이나 이사님들은 별로 저도 이해를 안 했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번에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그 시청자위원회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청자위원회 들어가신 분들도 잘 활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청자 주권의 관점에서 수신료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KBS 수신료가 2중 3중으로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고, 그럼 IPTV 볼 때 내고, 위성방송 볼 때 내고, 의료 볼 때 내고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시민사회에서 헌재가 TV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수신을 내야 된다면 차라리 셋톱박스를 달아서 KBS 많이 보세요 많이 내게 하자 수신료를 안 보세요 안 내게 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동차 주행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산 목적이 주행하는 목적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휘발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죠. 내연을 많이 갖고 그런 식으로 나는 KBS를 계속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많이 내고 수돗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접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KBS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내고 난 KBS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KBS가 많은 시청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방금 KBS에 있을 때 안국정 본부장이 계셨는데 가끔 이제 저희는 회의를 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팀도 쭉 회의를 보면서 한마디씩 해요. 별명이 1%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뭐냐면 시청률 1%짜리라고. 그 시청률 1%면요 아침에 옛날에 여러분 채널 조정 시간 있었잖아요. 칼라바 틀어보면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한 6% 나와요. 근데 몇 천만 원 1억씩 들어가고 시청률 1%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영 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KBS의 시청률이 떨어진다. 많이 안 본다. 많이 안 보니까 당연히 수신료가 적게 거친다. 이 얘기는 맞다. 이건 맞는 얘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야만 KBS PD들도 뭔가 각성을 하고 이념적인 어떤 편향에 의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가 또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정상화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청자 아까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청자 위원회 입장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KBS 내에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자로서의 하나같이 세금과 납세자 주권이 있는데 수신료를 강제로 거둘 거면 시청자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의 입김이 평가가 제작진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게 제가 제안을 하나 만든다면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평점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점을 낸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10%의 PD들은 회사가 강제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너무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 어떤 너무 노는 PD들이 많아요. KBS가 PD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 KBS 드라마 PD가 몇 명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 프로그램이 KBS 드라마 프로그램이 몇 개 되나요? 그러면 PD가 아무리 말하는 거 한 20명, 30명 될 거 같잖아요. 한 100명 넘습니다. KBS 드라마 PD가. 뭐합니까? 드라마 못다한 PD가 놉니다. 안에서. 놀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면 여기도 다십니다. 그런 상황들, 그리고 KBS 내 묘한 그런 어떤 KBS의 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제가 KBS에 있었던 게 아니고 카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골이 있고요. 골프제로 같습니다.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성골 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골은 이제 시사 다큐멘터리 합니다. 고급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진골이 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억이 싶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주로 이제 쇼양이라고 하는 교양도 아니고 쇼가 약간 그런 걸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해가지고 데일리 프로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KBS 내에서 자생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뭔가 배치가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권이 바뀌면 해골이 선거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골이 선거로 올라와서 그럼 당연히 프로를 못하죠. 자기가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주 사람 때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잘 만든 PD를 다 끌어내고 밑에서 저기다 보내가지고 하방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PD들 자기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조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PD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승진이나 인사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좀 다르게 주셔서 한 1분 정도 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해 보니까 시민단체들 그 시청자위원회 관심을 진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가 영어가 안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부동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서브스크라이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타임, 뭐 뉴스웨이크, 뭐 이코노미스 이렇게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독을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구독료를 내면은 당연히 쪽에서 뭐랄까 이걸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의 어떤 뭐 질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강의 평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수들이 사실은 좀 규율이 되거든요. 뭐 좀 휴가 좀 자제하게 되고 뭐 빠지면 꼭 보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작년 강의하고 좀 달리 좀 내용도 바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청자 평가가 들어가야 그 프로그램이 좀 질이 좋아지는데 그런 거 연결된 그런 시청자는 기껏 내겠지만은 그야말로 텔레비를 사는데 부과되는 어떤 일종의 무슨 뭐 부담금이라면 이거는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뭐 반응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쇼양도 그렇습니다. 쇼와 교양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해골이 잘 선고를 하고 별로 언제 해골이 내일 선고될지는 모르는 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꼭지 같은데 여기 이제 세 번째 토론인데요. 역시 법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입니다. KBS의 노조를 조정하는 세력이 좌파 세력이고요. 그리고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이를 막는 것이 보수 진영이라는 프레임은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금의 어떤 진영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건 해법이었다. 그러면 이걸 이제는 보다 더 객관화된 어떤 해법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희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황금 교수님께서 이사를 하실 때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0년 7월에 KBS 이사장께서 자꾸 바깥에서 KBS 이사 사장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독립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특별연구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그럼 이렇게 하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그 두 사람, 그 다음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그리고 이제 PD연합회 회장, 그리고 기자협회 회장, KBS 안에 그렇게 6명이 한번 연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사회 추천 인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추천은 이제 뭐 진영 논리로 얘기한다면 저는 뭐 보수, 그 다음에 그쪽에도 진보가 계시니까 진보 교수 이렇게 해서 둘이 들어왔고, 노조 추천 인사는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전부 진보 쪽에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PD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우리가 호흡분이 얘기하는 이제 골수 진보시고, 기자협회 회장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중립 비슷한데 저희 쪽 얘기를 좀 알아듣는 보수 쪽에 가고 이렇게 6분이 활동을 3개월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주 출발할 때 목표는 이사회와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만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연구회를 해산할 때의 결론은 PD연합회 회장과 기자연합회 회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4명이 각자 안을 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6명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문은 사실은 2010년 9월이죠. 이제 3개월 활동하고 제가 냈던 안입니다. 제가 냈던 안인데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냈습니다만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6분이 거의 다 가장 그리고 중립적인 안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회 보호에도 실렸고 노고에도 실렸고 그랬던 글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주희 실장으로부터 토론 부탁을 받고 이걸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 보니까 2010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으로 변한 게 없다. 재밌는 거는 발제문 40페이지 어딥니까? 우리 프로시딩 42페이지에 보면은요
방송법 50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봤습니다. 하나는 방송법 제50조 2항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만은 바뀐 거는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이 경우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게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시행은 8월 29일부터입니다. 이번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이사회가 급작스럽게 사장을 경질하고 새 이상을 뽑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 사회에 괴담이 많죠. 그 괴담의 생성은 대부분 좌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괴담이 생성되는 것을 보면 괴담을 만들 빌미와 토양을 줍니다. 유병헌 씨 시체 부분부터 보십시오. 왜 41도가 아니라 뭐가 나오니까 많은 괴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정말, 근데 괴담들이 왜 다 나왔습니까? 40일 전에 확실하게 신원이 확보되고 DNA 검출하고 했으면 이런 괴담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런 토양을 만든다. 그럼 아까 우리 한정석 위원님이나 황경 교수님께서 왜 그러면 좌파 PD들이 KBS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사회와 사장이 입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괴담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현행방송법에 보면 이사가 11명입니다. 왜 11명이었습니까? 아주 수학 논리입니다. 11명 중에서 집권 여당이 7명을 추천합니다. 7명이 어떻습니까? 딱 3분의 2입니다. 이사의 3분의 2를 여당이 가지고 거기에서 사장을 추천합니다. 자, 어떤 계단 만들어지기 쉽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장은 집권 여당과 VIP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프레임 딱 짜져 있죠.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거기서부터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KBS가 이런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짜붙이는, 정권이 짜붙이는 판에서 사장 말은 믿을 수 없다. 노조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됩니다. 우리가 프레임은 괴담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짜자는 겁니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난 10년,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KBS, MBC가 이렇게 막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우리 이런 대비를 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KBS를 자지우지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길이 그대로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든 보수와 진보가 뭐 어떻게 되든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되든 어느 진영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회와 사장이 법 지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명분 있는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첫째. 둘째는 다수 결제 3분의 2 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야에서 추천을 한 위원회 활동을 두세 차례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논의에 있어서 여당의 논의에 제가 심정적으로 같이 동조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계속 활동하면 끝까지 균형선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제가 여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당이 꼭 또라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 여당의 추천을 받고 야당의 추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토론을 하고 KBS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합의점을 찾습니다. 반드시 찾게 돼 있고 결국 찾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KBS 전체 조직에 누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 보십시오. 지금 여야 다 부담 가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의점이 이룰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노조가 딴지를 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담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자, 프레임을 봐라. 분명히 이거는 제가 만든 프레임은 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1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추천을 5명 교체하네요. 야당이 많죠. 자, 그런 데서 사장 추천을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황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 참 추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장이 추천되면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회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프레임에서는 그러면 전부 입맛대로 사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KBS 진영 사장님도 제가 그냥 이래저래 들은 풍문으로는 뭐 여도 야도 원하지 않는 제3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지금 사장이 뭐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회의 힘을 먼저 실어주고 그 이사회의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지금처럼 지금은 그냥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얼마나 애매모호한 편입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끼리 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결국 이사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지를 튼튼히 할 수가 없습니다. 괴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꼭 별도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사추천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들어가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들을 뭐 상임을 하든지 또 권한을 상하든지는 정관으로 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나실 겁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의 중간 정도 단계에서 뭐 경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KBS를 견제하고 정제하는 방법,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KBS의 법적 성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빠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죠. 즉 공기업이 아닙니다. KBS는 영조물 법인입니다. 영조물 법인이라는 국가기관인데요. 영조물 법인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와 감사가 없이는 법인을 구성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KBS가 경영위원회 지배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형식상 이사회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KBS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위원회로 뭐 개편한 방안도 제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장의 얘기입니다. KBS의 이제 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2014년 8월 29일 이후에는 만약에 이번 사장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또 안 됐다, 낙마가 됐다,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여러분 KBS 사장 인사청문회 통과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통과 못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하면 누가 통과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통과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 분야겠더라고요. 이제 KBS 사장도 국회의원이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장, 이제 정치인이 아니면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3분의 2라는 특별 다수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KBS 사장 못 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미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KBS의 어떤 문제는 바깥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장과 이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장과 튼튼한 이사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튼튼한 사장과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진입할 때부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괴담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사의 역할, 사장의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결국 어려움은 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PD협회와 기자협회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아까 우리 한정석 위원님은 PD에 대해서 이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기자협회 분들은 저랑 술 마실 때 이 PD들은 돌대가리들이라고
진짜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PD들은, 기자들 말이야, 뭐, 싸가지가 없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PD와 기자도,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KBS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제 뭐, 세노조까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는, 제 경험상, 조직이 복잡할 때 바깥에서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조직의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이사가 추천이 되고 사장이 임명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보수학자이긴 합니다만 특별사주제나 이사 추천위원회나 사장 추천위원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마치겠습니다.